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찬탈하려는 세력들, 횡령 배임, 범죄 해설, 징역 10년 이하, 허경영이 말하는 공갈 세력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지금 이 정인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무방해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계속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계속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용어, 이 이름도 제가 지었죠. 그래서 전에도 이 박경자라는 자가, 이 자가 허경영하고 몰래 협상을, 회원들 몰래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종교피해 대안 본부, 종교피해 대안 TV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종교피해 대안 TV는 어디 갔는지 무슨 쇼핑으로 바뀌어버렸고, 네,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버 이 꽃병과 함께 무슨 새천년 노인에 막 떠들어대더니 요즘에 조용하죠. 대여금고, 그리고 대마수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용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고요.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그동안 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유사종교단체가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허경영의 중강제 추행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태원이라는 자는 허경영의 3천억을 먹어라 이런 녹취록이 등장이 됐죠. 그래서 이 자의 본래 의도가 뭐였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허경영을 3천억 먹어라 하면 안 되죠. 허경영이 계속 거짓과 악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접근한 녹취록이 나왔죠. 정인태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녹취록, 기가 막힙니다. 결국엔 철저하게 제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저런 자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났는가, 참 기가 막히고,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그렇게 550만 원을 이 중강제 추행으로 기자회견 했던 그분을 설득해서 이걸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놔라 막 하는 그 자도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 조치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 종대협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세력들, 정인태가 마치 대표가 아닌 것처럼 떠드는 자들, 이거 허위사실 유포, 내가 분명하게 대표로 선출이 됐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한울궁 피해자분이 대표를 맡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옆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감당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사진 얼굴이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도 이제 불편해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처럼 얼굴 이렇게 다 공개하고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가족들의 반대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상임대표를 맡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재신임까지 받아가지고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제가 상임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이 명칭부터 정관부터 제가 다 만들어 왔던 그 과정이고, 오직 저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달려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체제를 흔든다, 허위사실 유포한다, 모욕한다, 업무방해한다,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측면인 이 횡령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 행위인가, 저는 이거 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모르니까 마구 그냥 못된 짓을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형법 40조 횡령과 배임의 죄 여기 보게 되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계속하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죠. 네, 그리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배임죄를 이렇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업무상의 횡령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횡령 배임을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금에 손을 대면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고,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수범도 처벌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자들이 정인태 상임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괜히 여기에 가담했다가 지금 이 세력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범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 허경영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기사가 나온 이 내용을 보면은 투데이 코리아에서도 보면은 이 허경영은 모든 건 공갈 세력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갈 세력. 그래서 이 공갈 세력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갈 세력들이 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이 기획 고수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싹 다 밝혀야 된다. 공갈 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명백하게 진실로 가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유시스 기사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유시스 기사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유시스 이 허경영이 고소 사주 세력이 1,000억 내놓으라고 공갈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경비실장 머리에 총까지 겨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되면 안 된다. 세력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공급, 많지도 않은 공급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허경영 집단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 집단들과 싸우면서 사실 이 석교록 비용이나 또 계속 오고 가는 이런 출장 비용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자들 다 법적 조치 취한다. 이자들 녹취록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이런 녹취록 있는데 이거 싹 다 조사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하는 행위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횡령배임, 업무상 이 횡령배임은 징역 10년 이하다. 분명하게 공금에 손을 댄다. 네, 지금도 이 공금에 문제점이 제기된 자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다 고소를 해놨죠. 이거 고소해가지고 끝까지 처벌하고 손해배상, 거기에다가 가압류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